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누직 확진자가 100명을 훌쩍 넘었고 쿠팡 대표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우리 지역 물류센터의 방역 실태는 어떨까요? 취재기자가 현장을 가봤더니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수칙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택배가 광주로 배송되기 전 거쳐가는 택배 물류 창고입니다. 그런데 직원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는지 안 찾아가요. 광주의 또 다른 물류 창고. 역시 마스크를 쓴 직원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직원들은 물류 창고발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의심 증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발열 체크도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2번 이 정도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이후로는 그런 발열 체크하는 건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자체 점검 기간을 준 뒤 방역 당국에서 이틀간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인데 예고된 점검인 탓에 그동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 점검 기간 후에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우려스럽긴 한데요. 현장에 가서 보고 그게 얼마나 성실하게 되는 건지 그것까지는 어떻게 하루 종일 지키고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크고 작은 물류센터는 33곳. 경기도의 경우처럼 물류센터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역사 왜곡 금지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면 최대 7년의 징역을 살게 하는 법안입니다. 양향자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건데요. 5.18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전쟁 범죄와 세월호 참사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역사 왜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 폄훼하거나 피해자와 유가족을 이유 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처벌 기준보다 형량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20대 국회 때 발의됐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에 집중돼 있는 반면 이번 법안은 5.18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전쟁 범죄와 4.16 세월호 참사 등으로 역사 왜곡 금지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건건마다 명예훼손 이런 기소로 처리할 게 아니다라고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 그러니까 5.18에 국한된 건 아니고 전체 기본법 개념으로 준비를 해왔던 거죠. 특히 이 법안에는 동일한 죄로 재범을 할 경우엔 곧바로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고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양 의원은 나치 범죄를 찬양하거나 홀로코스트를 부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홀로코스트법처럼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범죄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하는 법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그런데 양향자 의원의 법안 말고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5.18 역사 왜곡 처벌 법안이 따로 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양 의원의 법안 발의를 두고 돌출 행동이라는 입장과 의욕적인 법안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역사 왜곡 처벌법에 대해 광주 전남 지역구 의원들은 대체로 마뜩치 않은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면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이고 시기도 앞당길 수 있었다며 굳이 의원 개인의 발의로 먼저 나설 필요가 없는데 강행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처벌의 대상을 일제시대와 세월호까지 넓히면서 5.18 현안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분산시켰다는 비판을 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5월 단체들은 이번 논란이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의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5.18 왜곡 처벌법 가장 시급하게 제정해야 되고 이 부분의 초점을 희석시키면 또 다른 논란을 계속 우리는 만들어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반면 초선 의원의 돌출 행동쯤으로 비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5.18 역사 왜곡만 처벌한다는 법안을
야당이 합의 처리해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다 세월호 참사를 왜곡하고 친일 반민족 세력의 역사 왜곡을 단죄하는 건 5.18 역사 왜곡 처벌과 맥을 같이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기보다는 이걸 조롱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현대사의 아픔까지 포괄하는 역사왜곡 처벌법의 제정은 저는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 올라왔지만 통과되지 못했던 각종 5.18 관련 법안은 40여 개.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5.18 역사왜곡 처벌법과 5.18 진상규명위원회 권한 강화 법안 등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새로 발의할지 여부를 논의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가 휴전선 철조망을 넘으려다 장병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스리랑카인은 진도에서 동료를 살해한 뒤 걸어서 중국으로 달아나기 위해 월북을 시도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의 한 주택가에서 경찰관 2명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구급차도 들어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6시 50분쯤 진도군 진도읍 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35살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A씨가 숨진 것을 인근에 살던 동료 노동자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6시 50분경 경찰차 들어온다. 119차 들어온다. 해서 알았고 이제 저희가 어린 애들이 있는데 그날 이후로는 밖에 생활 거의 못하고 있어요. 경찰은 함께 살던 26살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나섰고 사흘 만에 강원도 철원군 육군부대 초소 근처에서 B씨를 붙잡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입니다. 경찰은 인근의 CCTV 영상을 통해 흉기를 든 용의자의 모습을 확보했습니다. 검거 당시 B씨는 민간인 통제선의 육군 경계시설을 넘으려다 근무하던 장병들에게 발각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범행 후 걸어서 중국으로 도피하려 했다며 이 과정에서 방벽을 넘으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B씨는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사건 당일 문을 잠근 상태로 잠을 잤다는 이유로 또다시 때리려고 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 기록과 CCTV 영상을 토대로 B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시가 오늘부터 유흥시설과 실내 운동시설에 집합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오후 6시부터 클럽과 헌팅포차 등 1,170여 개 유흥시설과 줌바, 에어로빅 등 실내 운동시설에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객은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코로나 심각 경계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고 이를 어긴 업주와 이용객은 고발됩니다. 광주 시민들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식당에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재 선불형 광주 상생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는 10만 5천 가구로 총 지급액은 710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29.8%인 211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또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동네 마트와 슈퍼, 편의점으로 전체의 38.4%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음식점이 27.9%로 이들 업종을 모두 합치면 66.3%에 달했습니다. 순천 도심 한복판에 사슴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에게 목격된 게 올해만 벌써 10여 차례라고 하는데요. 사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시 조곡동의 한 대로 사슴 7마리가 4차선 도로를 유유히 건너갑니다. 동물은. 직진하던 차량이 천천히 속도를 줄여 우회하자 뒤편에서 또 다른 사슴 2마리가 뛰어들어옵니다. 사슴들은 이 도로를 10여 분 동안 배회하다 인근 산자락으로 사라졌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계속 보는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가 지나다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혹시나 사고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올해 들어서만 도심에 사슴이 출몰했다는 신고가 5건 정도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10년 전 인근 농장에서 탈출했던 사슴 2마리가 계속 번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행히 사슴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부터는 도시 마천인 동천에서 멸종 위기종인 수달을 봤다는 목격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생태계가 복원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자기들 먹잇감도 줄어들다 보니까 도로까지 내려오고 하천까지 내려오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동 경로나 어디가 서식지인가, 산란장인가, 부화장인가 뭐 이런 걸 좀 검토를 해서. 하지만 야생 멧돼지와 너구리 숫자도 늘어나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야생동물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정부의 순차적 등교 개학 방침에 따라 내일부터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3차 등교에 나섭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내일부터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전체 학생의 80%가 등교 수업을 하게 됩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까지 등교하면 모든 초중 고등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교육청은 등교 수업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의 학생 분산 대책을 세워 밀집도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국내 관광업계의 타격이 심각한 가운데 지역 간 교차 관광 사업이 활발히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시 관광협회 정기령 회장은 광주 관광 세미나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광주 지역 여행업체의 수익이 전무한 상태라며 내수 관광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교차 관광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광주와 인근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빛고을 남도 맛기행 사업을 추진해 가족 단위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노인 고용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시 예산 17억여 원을 들여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 학교 환경 정비와 생활 방역 업무를 할 만 60세 이상 노인 2천여 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라남도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의과대 유치 TF팀을 발족했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 의과대 유치 추진단장과 교수 공무원 등은 첫 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 연대 강화 등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